빠지. 그러니까 거래안전을 높이면 어때요? 뭐가 깨져요? 법적 안정성이 꺼지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깨진다고. 그럼 법적 안정성을 주면 거래 안전이 깨져. 그래서 우리 거래 안전은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적 자치자. 그래서 이걸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가 반영이 될까요? 거래 안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신속성. 이거는 정확성이에요. 그러면 신속하고 정확성을 어떻게 신속 정확한 걸 이걸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밑바닥에 깔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거래 안전은 모성성이다. 신속성. 그다음에 법적 안정성은 뭐라는 거예요? 정확성이라는 걸 잡아야 돼. 그래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적절하게 주는. 거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 마음대로? 바로 사적 자치. 그러면 마음대로 하면 거래 안전이 되면 사적 자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 방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거예요. 일단 정의는 그러면 등기법도 마찬가지네. 등기를 읽어봐요. 신속 정확하게. 진짜 신속성이 오면 뭐가 떨어져? 정확성이 떨어져. 그러면 이거는 서류만 구비되니까 어때요? 신속하죠. 모성성이 떨어져. 정확성이 떨어져. 그럼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둘이 오라는 거야. 그래서 공통신청으로 빠져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대전조. 그럼 등기법도 등기를 신속하고 어떻게? 정확성이 확보되면 혼자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단독 신청 이렇게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어떤 사고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민법과 등기법의 어떤 관계를 따져놓을 수 있고 또 하나 여기 봐봐요. 자, 혈성과 형평성. 이거는 뭐예요? 학개론의 대전제 요건이야. 자, 읽어봐요. 혈성. 이거는 시장이에요. 이거는 읽어봐요. 형평성. 이거는 뭘까요? 국가예요. 그죠? 국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쪽에 치우치면 뭐 읽어봐요. 우파. 이쪽으로 하면 좌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심히 우려되는 게 있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조국 씨가 뭐예요? 어제 당대표가 되면서 뭘 발표했어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겠다. 이거는 완전 공산주의 국가로 가라는 거야. 무슨 말? 보유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항상, 내용을 뉴스를 들어보면 그걸 알아. 자기가 해석을 할 수 있어. 뉴스가 재밌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뭡니까? 집사람이, 드라마보다 뉴스를 더 좋아해. 그러니까, 야, 저게 무슨 의미다, 저게 무슨 의미다,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의미 파악이 중요한 거야, 의미 파악. 지금 보이스에 올릴 게 아니라 뭘 올려야 돼? 공인중개 짰거든. 그러면 뭘 올려야 돼? 양도세를 내려야 돼. 지금 왜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어? 이유는? 수요는 많죠. 뭐가 없어? 공급이 없어. 공급이 없다는 것은 아파트를 막 지어야 돼. 그럼 아파트를 지게 되면 어때요? 아파트가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를 빨리 내리면 돼. 양도세를. 그러면 양도세를 내리면 또 뭐가 문제돼? 양도세는 지방세야, 국세야? 지방세죠. 그러면 지방세죠. 양도세는 빼도 박지는 못하거든. 그건 지방세니까. 그럼 양도세를 내리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또 붕괴가 될 수 있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누가 하나 손해를 봐야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시장. 그러면 수요 공급, 경제론으로 빠져. 경제 파트로. 여기는 뭘로 빠질까요? 정책 파트로. 그러면 시장과 국가가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뭐가 필요해? 돈, 금융론. 자, 읽어봐요. 효율성은 무슨? 시장, 경제론. 요거는 정책론. 요거는 금융론.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사서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론. 그래서 우리 크게 그러면 봐봐요. 학교론은 읽어봐요. 경제론, 금융론, 정책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목차를 딱 보면, 국영수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목차가 생성이 되는구나라는 걸 잡을 수 있어.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제1장 뭘 잡아야 돼? 부동산학 기초. 핵지냐, 필지냐, 나대지냐, 빈지냐. 그런 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또 끝나면 뭐가 나와요? 읽어봐요. 경제론.
그 다음에 금융론, 그 다음에 정책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이렇게 돼. 그래서 감정평가론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옛날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뭐예요? 학계론 언론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부동산 언론이 과목으로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런 의미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항상 책을 읽을 때 대전제 요건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제 민법이라는 것은 무슨 법이다? 실제법. 이거는 절차법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권리 변동의 의의와 형태 이렇게 나오거든. 권리 변동.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권리 변동의 의미를 우리가 잡고, 그러면 권리 변동 옆에다 하나 써봐요. 권리 뒤에 뭐가 있어? 권리. 이 권리 의무 관계가 바로 뭐예요? 권리 변동 관계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 뭘까요? 이걸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법률 관계라. 법률 관계. 그러면 권리도 변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권리 변동이 되는 거야. 권리 변동은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야. 법률 관계는 그러면 뭘로 기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로 법률 효과로 기속이 돼요. 법률 효과로. 그러면 권리 변동이 그러면 법률 효과는 그러면 뭘로 기착이 되느냐? 바로 읽어봐요. 득실 변경이요. 그러면 득실 변경을 부자로 완성 뭐예요? 변동이 되는 거야. 변동. 그래서 법률 관계라는 게 당연. 그럼 법률 관계는 이미 개념 배웠죠.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법률 관계 이렇게. 자, 그러면 저렇게 이제 요걸 기반이 돼서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런 책을 한번 같이 해보죠. 사람이 공동 생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범이 요구된다. 이러한 규범 중 강제력을 띠지 않으면 법이 아닌 도덕이나 종교 간섭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해? 인간관계. 그러나 복잡한 생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력이 없는 비법률 관계인 도덕윤리 관계는 달리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어 국가에서 강제되는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행간편자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법률관계. 자, 이번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 밑줄 그어놓고 법률관계의 변동은 결국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초래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는 딱 잡아놔야 돼. 그러면 법률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쌓이는 용어는 뭐예요? 권리라. 법이 주는 지위 또는 힘 또는 이익.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그게 무슨 것? 형성권. 형성권이 그래서 시험에 출제돼요. 그러면 형성권이라는 것은 단독지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있다? 단독지입적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것?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매년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형성권이라는 것은, 그러면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밑에다 한번 써고, 준석 씨는 이제 돈이 없어서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으러 가요. 금전소위 대출교육으로. 그러니까 은행 가서 1억 꼬으러 왔는데요. 그래요. 꼬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담보대출 되세요. 그랬더니 저 담보대출이 없어요. 아버지 허락받고 왔어요. 아버지 집 담보대출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무슨 보증이? 물상보증이다. 근데 물상보증이는 그만 책임은 있지만 뭐는 없다? 책임은 있지만 책임은 있어요? 채무는 없어. 책임은 있지만 채무가 없는 게 무슨 보증이야? 물상보증이야. 책임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성권은 그러면 단독지급적으로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발생하는 것. 이게 바로 그러면 형성권 나중에 우리가 잡을 거고 의미를 잡아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관계란 권리 의무 관계. 그게 그 법률 효과로 기속이 돼요. 그러면 법률 효과는 결론적으로 무슨 변경이다? 득실 변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권리 변동의 형태 찾았어요? 오늘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